3점에서 1, 9, 2, 1, 9, 3, 5, 8, 9, 10, 3점에서 1, 5, 점점점 6, 5, 3, 5, 8, 9, 10. 근데 3점에서 외우면 돼. 여기 3점에서 1, 9, 2까지만 외우면 81쪽 펴라. 81쪽. 어쩐지 월간에 들어가는데 하나를 동그라미로 나타내라고 했대. 근데 뭐 길쭉하게 돼. 6개 4개만 표현하면 돼. 너희들의 그림 실력을 미리 알고 동그라미 하라고 한 거네. 자, 그 다음에 5와 5, 5와 15, 4500, 9, 4500, 4500, 9, 2000, 2000, 144, 216. 아우 목이야. 82쪽. 8, 40, 32, 6대 7은 48대 네모 56, 2대 3, 3,000원, 480g, 10시간. 자, 다음 가볼게요. 자, 960 제곱센치, 360 제곱센치, 그 다음에 36개, 48개. 자, 그 다음에 식은 5대 12는 10대 네모해서 24일, 5대 12는 네모대 36해서 15분. 네, 그 바뀌어도 돼. 10대 네모는 5대 12, 12대 5는 네모대 11 해도 돼. 1번은 네모라 안 적고 24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비례배분을 이용하는 거는 뭐야? 여학생이니까 546을 13분의 6배 한 거에 일단은 256이고, 비례식을 이용한 건 뭐야? 6대 13은 네모대 546, 252, 252. 맞지? 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이용한 거니까 뭐야? 252명이 되겠지. 맞지? 바뀌어도 돼. 자, 84쪽 8대 7. 그 다음에 5대 4, 4대 3, 5, 6, 18, 10, 16, 40, 9, 6, 8. 자, 마지막. 아니, 마지막 맞나? 마지막 맞지? 30명, 600kg, 35제곱미터, 28cm, 35cm, 24, 2400, 200. 자, 열심히 고치고 모르는 건 바로바로 질문해서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얘들아, 쌤, 8-1번 맞다. 90만 원. 얘들아, 쌤 물 좀 또 올게. 여기 자꾸 좀 나못 내겠는데 내가 지리는 거 보여줄까? 7번 80에 7번 이거 문제 나못 내겠어 82쪽에 81쪽에 7번 알려주면 안 되지 알려주면 안 되나? 아까 못 내겠는데 알려주면 안 되지 맞았구나 나 까기 뭐가 없는데야 뭐가 다 나한테 질문하면 나 왜 자꾸 대답해? 선생님 질문.
자, 답 확인합시다, 얘들아. 82쪽이요. 81쪽이요. 81쪽이요. 맞는데? 붙였어요. 저는 뒤에 있어. 각자 그냥 뭐야 2대 3으로 나누니까 5대 3 그 비례배분하면 되잖아. 5분의 300 되고 5분의 300 5,000원에 5분의 300 해야지. 81쪽이요. 3,000원이야. (3,000원) 맞습니다. 자, 밑변과 높이가 9대 5라고 했네. 그러면 높이가 4배가 됐지? 맞지? 그럼 밑변도 4배가 돼서 36이 되겠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36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 이거를 미리 나눠주면 360이 되는 거야. 놀랍게도 나누기 이름. 어? 찍어 보이겠어. 잠깐만, 친구 적고. 자, 7번 봐봐. 자, 지금 5대 3이라고 했지? 몇 배 됐어? 8배 됐네. 그러면 가로도 8배 된 밑변은 몇이어야 돼? 40이지. 맞지? 은율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야. 이거 계산하면 이거 나옵니다. 맞지?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이게 좀 힘드네. 84쪽. 84초 여기 있어요. 6이야 6. 얘가 높이가 일정하다는 건데 근데 둘 다 넓이가 뭐야? 밑변 곱하기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왼쪽은 나누기 2까지 해줘야 되지. 맞지? 그러면 높이를 네모라고 하면은 얘는 12 곱하기 높이고 얘는 9 곱하기 높이인 거야. 그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면 네모라는 걸 똑같이 나눠도 되지. 그럼 12 대 9고 4 대 3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3-1번 45쪽에 3-1번이지. 전체 75%인데 이거는 백분율로 바꾸면 뭐야? 백분율이니까 100분의 75고 이건 약분하면 4분의 3 알겠나? 맞지? 자, 4분의 3을 팔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팔고 남은 거는 4분의 1 아니겠어? 그러면 4분의 1이 바로 뭐다? 150이다 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내가 뭐야? 전체에 대한 비율이 4분의 1, 전체에 대한 4분의 1이 150이란 거잖아. 그럼 전체는 4분의 1을 곱하는 거에 반대인 4배를 한 600kg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저
네. 85쪽에 3-2번 모르겠어요. 자, 3-2번도 볼게. 자,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 중에 색칠한 부분에 코스모스를 심었네. 코스모스를 심은 게 전체 넓이의 20이래. 그럼 코스모스를 심지 않은 부분의 넓이가 28이라는 말은 잘 봐. 그러면 여기가 20%면 여기가 80%란 거지. 둘의 비율이 B가 뭐야? 4대1이란 거지. 4대1은 네모대 28이기 때문에 맞지? 그러면 이제 요게 28대 네모라는 거지. 7배 7배 한 거니까 코스모스를 심은 곳은 7이지. 그러면 전체는 35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난 삶을 반성하고 있어. 잠깐 뒤에 내용 읽고 있을래? 뭐는 넓이? 이게 좀 일렀네. 더 읽어. 아니 잠깐 쉬고 있어. 다시 해줄까 서진아? 1-1, 1-1이 문제야? 아니면 둘 다? 2는 보면 서진아 지금 삼각형의 넓이와 사각형의 넓이는 달라. 얘는 곱하기 높이 나누기지. 높이를 모르니까 쌤이 12 곱하기 네모, 얘는 2 나누니까 9 곱하기 네모잖아. 원래 B가 이거야. 근데 곱하기 네모도 그냥 쌤이 약분할게. 그러면 12대 4만 남아서 4대 3인 거야. 이해됐어? 은율아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8-1도 해결된 거야? 응? 자 봐봐. 둘레가 126인 건 그 직사각형은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가 둘레지. 맞지? 그럼 2배를 해서 126이라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가 몇이라는 거야? 처음에는 63이란 거야. 63을 4대5로 비례배분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너의 답이 56과 70이 나왔다면 그거는 이제 2배를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얘를 뭐 하면 돼? 9분의 4배 하면 28, 9분의 5배 하면 35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준이도 됐어? 그럼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게 결국에는 끈의 길이가 직사각형의 둘레가 되겠지. 둘레가 110이라는 건 가로 더하기 세로가 56이라는 거고 56을 세로니까 그냥 7분의 3배 하면 깔끔하게 끝이 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위에도 봐봐. 60%가 목련마을에 사네. 그러면 40%가 0.4가 뭐야? 목련마을에 살지 않는다는 거지. 맞지? 자, 근데 이 0.4는 전체 양을 기준량으로 본 거잖아. 근데 나는 지금 12를 통해서 전체를 알고 싶으니까 얘를 0.4로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거든. 그러면 12 곱하기 역수인 4분의 10이 되고 30명이 답이 되는 거야. 알았니? 맞지? 비율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나누면 됩니다. 얘가 100을 비례배분해야지. 마찬가지잖아. 똑같잖아. 둘레가 200이라는 건 가로 더하기 세로가 100이라는 거야. 100을 3대2로 비례배분해야지. 맞지? 다 똑같잖아. 마찬가지야. 200이 아니라 지금 보면 얘는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가 해서 막 이렇게 했었지. 얘도 마찬가지야. 2배 해서 200이니까
100을 3대 2로 먼저 비례 배분해서 가로 세로를 구해야 돼. 자, 가와 넓이가 2대 3이네. 근데 얘가 뭐야? 120이래. 40 뺐지? 얘도 40 빼면 80. 전체는 200. 그럼 잠깐 쉬고 있어. 얘가 5분의 2배, 5분의 3 배야지. 비례 배분이 왜 이렇게 해야 전체에 대한 비율이잖아. 맞지? 그럼 가로 세로 몇 센치 나와, 예영아?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60이랑 40 나와서 둘 곱하면 이거 나오잖아. 알았니? 그러면 전부 다 고쳐졌어? 8-1번은? 자, 그러면 쌤이랑 이제 원의 둘레와 넓이라는 단어로 가볼게요. 얘들아, 우리 원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자세히 배우기 전에 우리 원래 원이라는 걸 배웠었지? 자, 원이라고 하면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형이고, 맞지? 그 다음에 원에는 지름과 반지름, 둘레가 있었어. 중심이 있었어. 그렇지? 근데 이 단원의 이름이 원의 둘레와 넓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단원의 목표를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측정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야.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지금부터 찾아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원의 둘레부터 들어가기 위해서, 자, 지금 보면 이 까만 점이 원의 중심, 그 다음에 파란 선이 지름, 파란 선의 절반이 원의 반지름이지. 그럼 우리의 목표인 이 빨간 선이 바로 원의 둘레인데, 원의 둘레는 원주라는 용어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 원의 둘레라는 용어보다는 뭘 쓴다? 원주라는 걸 쓸 거야. 그럼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이 원주를 구하는 거야. 자, 근데 있잖아. 일단 우리는 선분의 길이가 아닌 걸 측정할 수 없어. 그래서 일단 최대한 유사하게 갈 건데 어떻게 갈 거냐면, 자, 일단 원 안에 딱 들어맞는 정육각형과 원이 딱 들어맞는 정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 알았지?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추측할 수 있냐면, 이 원의 둘레는 이 정육각형의 둘레보다는 조금 크지, 이 정사각형의 둘레보다는 조금 작지. 그런 정육각형의 둘레를 보면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인 거 알겠어? 그럼 반지름이 몇 개 모인 거야? 6개 모인 거지. 반지름이 6개라는 말은 지름이 몇 배라는 거야? 3배라는 거지. 그러면 지름의 3배보다는 큽니다, 원주는.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정사각형의 둘레보다인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지름이잖아. 그럼 지름의 4배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는 길고 4배보다는 짧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또 알 수 있냐면, 원주는 지름의 몇 배라는 이런 비율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야. 맞지? 그럼 이제 정확한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수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원주를 직접 구한 다음에 지름으로 나눌 거야. 알았지? 그 전에 밑에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뭐 처음 용어 지름, 원주 뭐 이 세 가지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채우고 동그라미 하고 다음 페이지는 숙제라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수학자들이 있잖아. 직접 이제 어떻게든 그래도 뭐 우리가 당장 그 자를 통해서 선분의 길이만 구할 수 있다고 해도 막 세상에는 최첨단 장비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원주를 직접 구해봤어. 그럼 직접 구한 원주를 반지름으로 나눠볼게. 자, 56.5를 18로 나누니까 3.14가 나왔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이제 무한하게 흘러갔는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옆에 원 또한 마찬가지 원주를 지름으로 나눴더니 똑같은 숫자가 나왔어. 근데 쌤이 아까 말했잖아.
비율 관계에 있으면 어쨌건 비율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지? 그러면 이 비율을 정확한 용어는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거든. 맞지? 근데 이제 그냥 원주율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알았지? 자, 이게 원주율이야. 자, 원주율은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3.14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문제에 따라서 소수점 아래 반올림의 기준을 첫째 자리로 잡아서 3.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 말도 없으면 3.14고 3이나 혹은 3.1이라고 하면은 그냥 감사하게 하면 돼. 맞지? 솔직히 3.14보다는 둘이 낫잖아. 근데 그럴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서 원주율 길게 외우는 대회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하며, 원주율은 원주를 뭘로 나눈 거다? 지름으로 나눈 거며,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3.14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동감이. 쌤이 오늘은 좀 목소리가 이래서 텐션 올리기가 쉽지 않네요. 자, 96쪽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원주율을 구하라는 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지. 맞잖아. 모든 3.14가 나오지 않겠나. 자, 근데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지름을 알고 원주를 구하고 싶어. 근데 봐봐. 원주율은 지름에 곱하면 되는 숫자야. 그러면 지름에 원주율을 곱하면 원주가. 원주에는 원주율인 3.14를 뭐 하면 지름이 나올까? 나누면 되겠지? 맞지? 지름에는 곱하고 원주에는 나눈다. 이것만 알면 돼. 근데 만약에 반지름이야. 반지름에 뭐 하면 돼? 2배 하고 나눠야 돼. 맞지? 왜냐면 지름에 곱해져야 돼. 알았죠? 자, 지름이 10cm일 때 원주 구하면 3.14를 곱하면 되고, 반지름이 4일 때는 2배 한 다음에 곱하면 되고, 그냥 순수하게 소수점이 나오는 지저분한 수학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알았지? 자, 이번에는 원주를 할 때 지름을 구하고 싶은 건 뭐 하면 돼? 이 친구를 얘로 나누면 되는 거야. 우리 소수에 나눴을 때 어떤 원칙이 있었어? 3.14를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5024를 314로 나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자, 원주율은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거며, 원주는 지름의 원주율을 곱한 거다. 지름은 원주를 원주율로 나눈 거겠지. 알았죠? 말하기 힘들어. 쌤이 조용히 수업하는 거 처음이지. 자, 오늘 진도는 잠깐만 여기까지 나갈 거거든. 이거 98쪽. 설마 쌤이 이거 하루 만에 숙제 다 나오고 숙제 다 내주겠어? 그렇게 안 합니다. 98쪽 한번 봐봐. 이번에는 원의 넓이를 어림하는 것까지 할 거야. 알았지? 자, 원의 넓이를 어림할 건데, 그럼 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아까처럼 정육각형의 넓이보단 크고 정사각형의 넓이보단 작다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정육각형의 넓이가 구하기가 쉽지 않아. 맞지? 그래서 이번에는 정육각형의 둘레는 정사각형의 둘레나 별로 난이도 차이가 없잖아. 근데 우리 육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뭐야? 정사각형 안을 끼워 넣고 정사각형 안에 끼워 넣을 거야. 그럼 원의 넓이는 이 정사각형보다는 크고 저 보라색깔보다는 작을까 알겠나? 맞지? 근데 쌤이 질문 하나 해볼게. 얘들아, 정사각형은 마름모라고 불릴 수 있을까?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맞아? 맞지?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마름모의 넓이를 공식을 써도 돼, 안 돼? 되지? 왜냐면 이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밖에 안 나와 있어. 그럼 대각선의 길이가 10과 10이지?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반인 10 곱하기 10의 반이 50보다는 큰 거야. 근데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 원의 넓이는 지름의 제곱이랑 관련된 거야. 제곱은 똑같은 수를 2번 곱한 걸 제곱이라고 해.
알았지?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요 큰 녀석은 지름 곱하기 지름 알겠나? 지름 곱하기 지름의 반보다는 크고 지름 곱하기 지름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범위가 너무 넓어. 맞잖아. 자 예를 들어 이제 예영이가 뭐야 나중에 그 잠깐 대학생이 돼가지고 잠깐 이제 편의점 알바를 잠깐 했어. 맞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저 건너편에 막 누가 도둑이 와가지고 소매치기 하고 막 겁나 뛰어가는 걸 봤어.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예영이가 목격자 진술을 하러 갔어. 맞지? 근데 예영이가 그 목격자 진술하는데 키는 20cm에서 3m 사이고요. 몸무게는 2kg에서 700kg 사이에요. 이러고 있어. 경찰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나가! 막 이러지 않겠나?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범위를 제한 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이게 과연 유효한가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맞지? 아까는 3배에서 4배 사이였잖아. 근데 이번에 간격 봐봐. 간격이 미쳤어. 맞지? 물론 몰라. 오케이. 지름의 제곱의 반과 지름의 제곱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건 알겠어. 그치? 근데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좀 더 세세하게 해봐야 안 되겠나? 맞지?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혹시 TV의 원리 알고 있어? TV나 그 휴대폰 화면이나 이게 그 정말 미세하게 보면 이 화면이 이렇게 격자 타일 무늬가 돼 있거든. 맞지? 그럼 여기에 색깔이 하나하나 비춰지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영상이 보이는 거 알고 있습니까?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원을 최대한 세세하게 나눈 타일을 집어넣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지금 보면 원 안에 이렇게 수많은 정사각형 초록 색깔보다는 크고 빨간색보다는 작을 거 아니겠어? 근데 이제 이 하나당 넓이가 1제곱센치거든? 그럼 이걸 다 세야 될까? 아니야. 맞지? 자, 본인이 동물 키우고 있다. 뭐 쌤한테 말했겠죠. 아, 오케이. 자, 준이가 집에 이제 백설이라는 토끼를 키우고 있거든. 맞지? 자, 근데 봐봐. 준이가 배고파가지고 막 시장통에서 이렇게 좀 넓은 모양의 특이한 빵을 사왔어. 근데 이제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진 않고 자리 위에 올려놓고 갔어. 맞지? 신난 거야 그냥. 집에 가서 먹을 생각에. 집에 갔더만 이 백설인지 뱃살인지 뭔가 이 토끼가 이걸 갉아먹은 거야. 이렇게. 이 얌생이 같은 토끼가 이 끝에만 갉아먹은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원래 그 뭐 남은 양을 어떻게 얘가 얼마나 먹고 남았지를 남은 양을 세는 것보다는 기존의 양에서 갈려나간 양을 세는 게 안 빠르겠나? 얘도 마찬가지야. 이 초록색의 넓이를 구할 때는 있잖아. 그 초록색을 하나하나 세지 말고 일단 요 초록 색깔 격자 타일이 포함되어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부터 구하는 거야. 맞지? 자,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겠지?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니까 100개겠지? 근데 한쪽마다 몇 개씩 갈려나갔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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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12개가 갈려나갔지? 그럼 88보다는 큰 거야. 맞지? 그럼 마찬가지로 저 빨간 색깔도 어떻게 하는데 저 정사각형인데 얘는 가로와 세로가 12거든? 그러면 12 곱하기 11을 하면 144가 나와. 마찬가지 12개를 빼면 아까보다는 2배 차이는 안 나잖아. 아까보다는 그 추리의 범위가 작아졌다라는 그러한 수학이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가볼게요. 자, 일단은 지름이 20cm 원의 넓이를 어림하려고 하네. 맞지? 원 안에 있는 마름모의 넓이는 근데 정사각형이기도 해요. 맞지? 뭐야? 20 곱하기 20의 반인 200보다는 클 거야. 맞지? 근데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야? 그냥 20 곱하기 20인 400이지. 그럼 200보다는 크고 400보다 작다라는 뭐야?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넓은 범위가 나타난 거야. 물론 이게 완전히 의미 없지는 않겠지. 맞지? 근데 좀 그래.
자, 그럼 숙제 말해드릴게요. 숙제 101쪽까지. 그리고 지금 10분 남았거든. 10분 동안 그냥 푸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좋다. 파이팅 합시다. 글쎄 목만 괜찮았으면 그냥 훨씬 더 나갔을 텐데. 맞지? 누가? 응? 아쉽지? 인들아 안 하셔? 인들아 그 전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 종이접기 비행기 날리게 그 끝에만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보다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안 해온 숙제가 좀 안 해온 숙제가 좀 많아? 그럼 너가 주의를 해야지. 자꾸 책을 회수시키면 어떡해.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뭐가지야.